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키움 투자신탁운용 ETF 사업부의 정성인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는 어떤 ETF가 또 관심이 있고 인기가 있나요? 네, 일단 최근 국내 ETF 시장은요. 주간 수익률 먼저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시면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는 코스닥 글로벌이라는 용어인데요. 코스닥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작년이죠. 2023년에 새롭게 이제 출시한 지수인데, 기존 유니버스는 일단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 기존의 코스닥 대표 지수 하면은 코스닥 150 지수가 대표 지수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축소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재무 구조나 기업의 지배 구조 같은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진 기업들을 편입을 하고 있고요. 최근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약 47종목 정도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로 산업을 살펴보면요, 일단 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좀 들어가 있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 쪽,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까지 포진이 되면서 최근 트렌디한 테마들을 다 담고 있는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랜만에 바이오가 또 올라왔네요. 그러네요. 네, 사실 5월에 국내 바이오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일단 알테오젠 이슈가 이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비단 일주일만 살펴보더라도 수익률 거의 50% 가까이 지금 오른 상태거든요. 좋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이 이끌었던 바이오 ETF들이 좀 상위에 올라왔는데요.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같은 ETF들이 수익률 상위에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2차 전지 ETF들이 드디어 수익률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 많으신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 이슈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기차 저가 공세로 인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계속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과대 낙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여기에 이제 EU 쪽이나 미국 쪽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이제 규제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좀 양호한 수익률을 거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코스닥 글로벌이라는 지수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코스닥 글로벌의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2차 전지와 바이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섹터들이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간 수익률 상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이제 간략하게 이 부분을 알아볼까요? 네, 월간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최근 뭐 역시나 가장 핫한 키워드인 반도체 쪽, AI 관련된 반도체 쪽이 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코셉 글로벌 AI 반도체 같은 상품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수출 관련돼서는 식품 쪽이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견인하는 식품 쪽 관련해서 이제 타임폴리오 K 컬처 액티브, 그리고 하나로 FN, K푸드 ETF들이 월간 수익률 상위에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상위 ETF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수익률이 좋은 ETF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자금을 또 집행을 하고 있는 ETF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실 같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개인 순매수 상위를 제가 좀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5월 말에 소폭의 미국 증시에 조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표 지수인 이제 S&P 500 지수를 필두로 하는 미국형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순매수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 네, 그래서 이제 AI 테크 관련주 10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15%의 커버드 콜 전략까지 가미된 상품인데, 이 상품이 이제 5월 말인 5월 28일에 상장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좀 이어가면서 큰 폭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일단 인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도가 이제 드디어 총선이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디 총리가 지금 3년임을 했는데, 결정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인도형 상품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가 좀 지속됐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군에 설명을 해주신 것이 코스닥 글로벌 ETF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된 ETF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바이오 헬스케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투자가 어려운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기업마다 편차가 너무 크고 네. 기업의 또 실적에 따른 주가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런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ETF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산업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매크로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산업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바이오주에는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이슈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미국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개발은 아무래도 많은 자금과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될수록 이런 자금 투여에 대한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주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그 백신 기업들이 지금 막대한 현금 수익을 좀 거두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엄청난 기술 발전에 진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별 종목, 그 개별 제품들의 매출액이 100억 달러를 상회할 만큼 연간 매출이 굉장히 지금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의 진보가 일어나면서 바이오주들에는 계속해서 조금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약바이오가 기업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네네. ETF도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ETF를 선정할 때 뭐 기준이 될 만한 사안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ETF 상장돼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일단 국내 주식형 위주인데요. 대형 제약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ETF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의 특징을 보면 제가 이제 그 상품들의 기업 바이 기업 이런 편차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목을 받는 부분은 액티브 ETF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같은 상품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펀드 매니저가 선택한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을 조금 비중을 높이고 좋지 않을 것 같은 종목들을 편출하거나 비중을 낮추는 전략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성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액티브 ETF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바이오 테크 쪽입니다. 이제 바이오도 결국 이제 새로운 기술과 접목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가 향후 매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AI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보니까 의료 산업과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포인트를 이용한 상품이 저희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 5월 말에 상장을 했는데요. 코세프 의료 AI ETF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나 수술 로봇, 그리고 이제 진단 관련된 플랫폼을 생산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쨌든 가장 핫한 키워드인 제약바이오와 AI가 만나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의료 AI와 관련돼서 ETF도 상장이 돼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고점 대비해서 쉬어가고 있는데 전력 설비, 전력 기기와 관련해서 관심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쪽은 ETF들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올해 또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전력 그렇죠. 관련돼서. 네, 그 테슬라의 CEO나 오픈 AI CEO 같은 글로벌 이제 AI 기업들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의 CEO가 계속해서 전력 부족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AI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데이터 센터는 한 6배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데이터 센터나 AI 관련 또 가상화폐 관련된 산업의 전기 소비량 자체가 2022년 대비해서 26년이 되면 일단 2배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를 깐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창출이 되고 있어서 관련 주식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인프라 주식들,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주식들, 그리고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그와 더불어서 전력 발전에 꼭 필요한 원자재인 구리나 은 관련된 상품들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국내 상장 ETF들도 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뭐 그 글로벌 인프라 관련해서는 타이거 S&P 글로벌 인프라 합성 ETF인데요. 이제 선진국 인프라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가장 핫한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로 캐펙스 설비 투자 아이셀렉트 ETF.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NH 아몬디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는 상품인데 국내 주식형이고요. 전기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최근 핫한 주식들이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두산 밥캣 같은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S&P 500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전력 효율화 또 하나의 핵심 투자 아이디어가 바로 전력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키움 투자신탁운용 ETF 사업부의 정성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